김포국제공항, 한여름의 아침. 공항 내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서둘러 비즈니스 체크인을 마치는 직장인들, 그리고 여행의 설렘에 들뜬 관광객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공항의 공기는 묘하게 혼잡하면서도 차갑게 관리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일반석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젊은 여승무원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매정했으며 주변의 소음을 가볍게 뚫고 나가 비즈니스석 공간 전체를 가득 메웠다. 지연의 시선은 앞에 서 있는 작은 체구의 노년 여성을 빠르게 훑었다. 낡고 색이 바른 한복, 손목에 달아해진 작은 가죽 가방. 이 모습은 반짝이는 비즈니스석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노년 여성 김선옥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평온했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쥔 티켓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태도가 오히려 지연의 짜증을 더 자극했다.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지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동시에 김선옥에게 쏠렸다. 어떤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어떤 눈빛은 대놓고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예상치 못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분위기였다. 작은 웃음소리가 몇몇 좌석에서 새어나왔다. 김선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티켓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다. 지연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런 낡은 옷은 분명 헌옷시장에서 사셨겠죠? 여기 비즈니스석 기내식 한 끼 값에도 못 미칠 것 같은데요. 순간 객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떤 승객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승객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슬쩍 녹화를 시작하기도 했다. 김선옥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다만 티켓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 세게 움켜쥐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그 말에 지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장님을 모셔와야겠군요.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원치 않는 쪽일 겁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터졌다. 어떤 이들은 아예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촬영 각도를 조정했다. 비즈니스석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한 남성은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출발 전부터 소란이라니.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승무원 말이 맞아요. 저 한복 좀 보세요. 품격이 떨어진다니까요. 김선옥은 여전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래되고 실밥이 풀린 한복이 그녀의 작은 체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기묘하게 평온했고 마치 수많은 비슷한 시선을 이미 겪어본 듯한 힘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비즈니스석과 조종실 사이에 문이 열리며 기장이 걸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정돈된 제복 차림의 박기현 기장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은 권위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기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지연은 서둘러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장님, 이분이 비즈니스 티켓도 없으면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으십니다. 박기현은 얼굴을 굳힌 채 김선옥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위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여기 앉을 티켓이 있으십니까? 김선옥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작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구겨진 비행기 티켓을 꺼내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박기현은 티켓을 받아들여 빠르게 확인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 표정은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곧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변했다. 비즈니스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비즈니스석에 짙은 침묵이 드리워졌다. 박기현 기장은 손에 들고 있던 티켓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확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곁에서 눈치를 보며 물었다. 기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단호함과는 달리 불안과 초조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박기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티켓과 김선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순간 그 무심하고 평온해 보였던 노년 여성의 존재가 객실 전체를 압도하는 듯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박기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항공사의 창립자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객실 안을 전율처럼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뚝 끊기고 승객들의 호흡마저 멎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기기를 내렸고 어떤 이들은 민망한 듯 시선을 회피했다. 창립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곱게 매만졌던 유니폼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박기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엄격했던 표정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대신 죄책감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김선옥 여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김선옥에게 쏠렸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던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뿐이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저었지만 동시에 손끝이 떨려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때 김선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렷하게 들려왔다. 제가 창립자가 아니라면 방금 저에게 하신 행동이 정당했을까요? 그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저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김선옥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존중은 부자나 권력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요. 승객들 사이에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었다. 불편함, 후회, 그리고 깊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앞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아까는 시간 낭비라며 불평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는 깊이 숙여 있었다. 김선옥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저를 누구로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승객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했다.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행동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기현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김선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멈추세요, 기장님.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객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어떤 깊은 울림이 느껴졌다. 그 순간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비행기의 객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강의실처럼 변해 있었다. 승객들 대부분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더 이상 승무원으로서의 단정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김선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한복 자락을 곱게 정리했다. 오래되고 바랜 옷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도 품격 있어 보였다.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경멸이 아닌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비즈니스석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남겨진 무거운 질문이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가르고 있었다. 하지만 객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박기현 기장은 손에 쥔 티켓을 오래도록 내려다보고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좌석 배정의 의미를 넘어 항공사의 역사와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20여 년 전 그는 아직 젊고 서툰 부기장이었다. 긴장과 설렘으로 첫 근무에 임하던 날 우연히 본사 회의실에서 김선옥 여사를 처음 보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고위 임원이 아니라
직접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다. 정갈하게 쌓인 도시락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건네며 여러분이 있어야 회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안 되지요. 하고 웃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젊었던 그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인물이 낡은 한복 차림으로 승무원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객실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공기가 흘렀다. 조금 전까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던 승객들은 기기를 황급히 내리고 화면을 꺼버렸다. 어떤 이들은 얼굴이 붉어져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이들은 몰래 눈시울을 훔쳤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년 남성은 목소리를 떨며 입을 열었다. 그는 아까까지만 해도 빨리 해결하라며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이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항공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사님을 뵙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의 고백에 주변 승객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경거리를 보던 태도는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의 교훈을 공유하는 학생처럼 변해 있었다. 승무원 지연은 자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말끔히 정리된 메이크업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고객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잊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떤 승객은 연민의 눈길을 보냈지만 김선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펼쳐진 구름이 마치 인생의 굴곡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항공사를 운영하냐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저는 먼저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객실에 있던 모두가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다. 젊은 대학생 승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물었다. 여사님, 어떻게 하면 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친구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순수했고 진심이었다. 김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객실에 있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했던 무심한 판단과 태도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공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잠시 후 승무원들이 조심스럽게 기내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식사가 제공될 때조차 승객들은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스며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김선옥 곁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으로 그녀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말했다. 저는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김선옥은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오늘의 눈물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연의 인생 전체를 지탱할 약속처럼 느껴졌다.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그러나 객실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수십 명의 인생이 교차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구름 사이를 가르며 날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항공편이 아니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남기는 여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객실 안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구름 위를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은 여전히 방금 벌어진 장면의 여운에 젖어 있었다. 창밖에는 석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따스한 주황빛이 객실 내부를 은은하게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이곳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다. 김선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한복 자락을 고르게 펴며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순간이었다. 지장 박기현은 조용히 객실 앞에 서서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비행을 지휘하는 기장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하는 증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오래전 도시락을 나누어 주던 김선옥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속이 뭉클해졌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는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그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승무원 지연은 자리 옆에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리 결연해져 있었다. 부끄러움 속에서도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김선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사님, 혹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옥은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깊고 따뜻했으며 동시에 날카로운 진실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직업이나 신분, 외모와 같은 조건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무원이라면 특히 더 그렇겠지요. 당신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반드시 달라지리라. 오늘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승객들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마치 한 공간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알 수 없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여사님, 혹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은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빙긋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 순간 객실 안에는 잔잔한 박수가 번졌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는 이내 커져 마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승객들은 저마다의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았고 지연 또한 눈물을 훔치며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박기영 기장은 뭉클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비행은 제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다. 비행기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구름을 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의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교훈을 공유한 동료이자 스스로를 돌아본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끝나고 객실 불빛이 은은하게 낮춰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별빛이 구름 사이로 반짝였다. 승객들 중 일부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늘의 깨달음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김선옥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사님,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마음속 깊이 감사와 존경을 새기며 눈을 감았다. 객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평화로운 고요였다. 그렇게 비행기는 한층 더 단단해진 공감과 존중의 분위기를 품은 채 밤하늘을 향해 묵묵히 날아가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던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다시 메었고 객실은 착륙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조용히 김선옥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가 겪은 부끄러움과 깨달음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사님, 오늘 제가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김선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다짐을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존중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객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들은 듯한 울림을 남겼다. 착륙 준비가 끝나고 비행기는 활주로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객실 안에는 작은 진동이 퍼졌지만 승객들은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안도와 동시에 아쉬움이 스쳤다. 이 특별한 시간이 이제 끝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예전과 달리 서로를 먼저 배려하며 움직였다. 통로를 막던 사람은 옆으로 비켜섰고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던 이는 옆 사람의 짐까지 함께 내려주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기장 박기현은 조종석에서 나와 직접 김선옥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직업을 처음 가졌을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선옥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기장님도 오늘을 잊지 마세요. 하늘을 나는 사람일수록 땅 위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승객들이 천천히 내리는 동안 지연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부끄러움과 눈물을 내 힘으로 삼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모든 승객이 내린 뒤에도 김선옥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한복 자락을 고르게 펴고 작은 가방을 챙겼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고 주변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은 저마다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그녀가 통로를 따라 걸어나갈 때 마치 한 시대의 주인공이 조용히 무대를 떠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공항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모았다. 김선옥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가 떠나던 구름은 이미 흩어져 있었고 별빛이 고요히 반짝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존중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지. 그리고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공항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다.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